아이, 또 이래. 얘들아, 안녕. 선생님 목소리 들려?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화면이 이게 조금 작게 나오네? 왜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 얘들아, 요 정도 사이즈에서 봐도 괜찮지? 화면. 속도는 어때? 방송 나가는 속도 어때? 괜찮아? 출석 체크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출석 체크하고 시간 줄 테니까 학습지 아직 안 뽑은 친구들은 세비오는 올려져 있거든? 학습지 뽑으시고. (43분) 되면 시작할게요. 진짜? 출첵 안 된다고? 하이, 정말. 껐다가 다시 해볼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그냥 출석이라고 해줄게. 네, 43분 됐으니까 우리 수업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비문학 독해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작년 11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라서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어렵나? 지난번 우리 교류 분석 이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지문이에요. 기술 파트 지문인데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문제죠? 5문제니까 얘는 시간은 7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7분 지나면 타이머가 울릴 거야.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출첵 안 됐다는 친구들이 많네. 알겠어요. 이따가 끝날 때 출석 체크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 출석 체크 합시다. 이게 셀비온이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은이 하나만 뭐 해주고 수업하자. 여은아 지금 보냈으니까 학습지 파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PDF 파일이 그대로거든? 한번 봐봐. 어떻게 하냐면 아이패드니까 그 사파리 앱에서 진짜 사파리 앱에서 접속해가지고 메일 접속할 때 사파리에서 접속해서 거기서 띄우면 아마 열릴 거야. 알았어. 메일 주소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수정이도 메일 주소 올려주면 보내줄게. 자, 우리 수업 시작해 봅시다. 다 풀어봤어, 얘들아? 나 문제 다 풀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 문제 다 풀었다. 채팅창에 손 올려줘. 나는 16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었다. 3명? 야, 나머지 친구들 다 풍겨? 수정이도 보냈어요. 발 뭐야? 자, 같이 볼게요.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얘들아? 중심 소재가 뭐죠? 너네도 이 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대답들을 안 하니? 자, 이거는 지금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기술 지문이었는데,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쉬운 말로 하면 뭐냐? 하이패스. 여러분은 제주도에 이제 하이패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고속도로 육지에 가면 이제 고속도로가 있잖아. 그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통과할 때 통행료를 자동으로 지불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죠.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하이패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이패스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려웠나요? 어려웠나요, 여러분? 야, 솔직히 말해, 안 풀었지. 안 풀었지, 이거. 대답들을 안 해. 자, 이거 그러면 같이 이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요금소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ETC를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육지 가서 이제 고속도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고속도로 통과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 하이패스하고 그냥 통행권을 뽑아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요금을 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원래 옛날에는 그 통행권을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목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광주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아. 그래가지고 목포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이 목포 톨게이트에는 이제 직원이 있으면은 그 직원한테 이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그 요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이패스라는 기술이 생겨서 그냥 광주에서 목포 갈 때 그냥 나는 차에 하이패스 기계가 달려있으면 나는 여기서 여기 톨게이트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훨씬 편리하겠지. 안 그러면은 톨게이트 통과할 때마다 차 세우고 막 요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이패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자동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은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까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죠. 여기 봅시다.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차량 단말기와 첫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난다. 자, 차량 단말기는 뭐냐면 차에 이제 조그맣게 하이패스 기계가 있거든? 그 하이패스 기계가 차량 단말기라고 하는 건데 이 단말기랑 이제 첫 번째 게이트, 그 톨게이트의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 여기에 제1기지국이 있나 봐. 여기서 통신이 일어납니다. 이 제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이거 잘 봐야 되지? 아까 밑에 이거 17번 문제랑 연결되죠?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한대. 1기지국에서 하는 일은 뭐야?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임시 저장소에 보관을 한다.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이거를 전송을 합니다. 자, 전송되는 데이터가 뭐야 지금? 1기지국에서 전송되는 게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전송이 된대요. 이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전송을 해. 다시 요금정산센터. 그래야지, 그치 얘들아, 요금정산센터로 전송을 해야지 이 사람이 광주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야지 요금이 얼마인지 책정이 되죠. 이 서버로 전송을 해서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한다. 징수할 요금. 그러니까 이 사람 운전해가지고 광주에서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찾도록 요청을 한대요.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지역요금소 ETC 서버를 거쳐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하여 차량 단말기로 전송이 된다. 차량 단말기에서 제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일어나면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ETC 서버로 전송이 되고 이 ETC 서버에서는 다시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로 이거를 전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요금정산센터 서버에서 요 데이터를 찾아. 그래서 이 데이터가 다시 반대로 나의 차량 단말기로 전송이 된다. 그런 말. 그래야지 내가 돈을 얼마 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이패스는 거의 이제 후불 방식이라서 돈을 내고 목포 톨게이트 통과할 때 내가 돈을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는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하고 나중에 그 돈을 그냥 카드에서 지불하는 방식인 게 많아. 이때 이 데이터가 수신되면 차량 단말기를 통해 요금이 징수되며 그 후 요금 징수 결과가 안내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이렇게 되는 거. 나중에 문자로 알려줘. 핸드폰 문자로. 이러한 과정에서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 시분할 방식이다. 이게 뭔지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인 타임슬롯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타임슬롯이란 뭐야? 똑같은 크기로 시간의 단위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쭉쭉 나누는 거를 타임슬롯이라고 한대요. 이거를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타임슬롯은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는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의 타임슬롯이 할당이 됩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슬롯들에 의해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되는데 이것을 또 프레임이라고 한대. 이때 타임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요 문단을 약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백이 없네. 자, 일단은 이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이 시간을 동일한 크기로 쪼갠 것을 타임슬롯이라고 한대. 타임슬롯 1, TS1, TS2 이렇게 해볼게. TS3, TS4, TS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이 어떤 동일한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야. 이게 개별적인 타임슬롯들. 근데 이 타임슬롯을 차량 단말기에서 전송된 데이터에다 할당을 한다. 그러니까 타임슬롯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데이터 1이라고 할게요. 타임슬롯 2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 2, 데이터 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차량이 지나가지 않아도 타임슬롯은 존재해. 데이터는 근데 차량 단말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잘 봐. 데이터는 차량 단말기에서 나오는 거지, 얘들아. 이건 차에 달려있는 거잖아, 단말기라는 건. 그렇다면 데이터는 차가 지나가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생길까 안 생길까? 데이터는 차량 단말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 타임슬롯은 근데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이거는 시간의 단위를 쪼갠 것이기 때문에 타임슬롯은 있다. 근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는 경우에 이 데이터에 할당된 타임슬롯들, 요 타임슬롯들에 의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하나의 집합체가 구성이 되는데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통째로 요렇게 있는 애들, 타임슬롯 하나에 데이터 하나 이렇게 할당된 얘네들의 집합체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타임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차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랑 그냥 타임슬롯이랑 이렇게 짝지어지는 요 방식, 이렇게 1대1로 짝지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지. 이렇게 타임슬롯과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할당되는 방식과 이것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은 두 가지,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볼 수 있대요. 동기식부터 같이 봅시다.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통신 규약에 따라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자, 동기식 방식은 뭐냐? 타임슬롯을 데이터 종류 각각에 지정해 놓는다. 이 말은 그 말이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타임슬롯 1이 하나의 타임슬롯에 데이터 1개, TS2에도 데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타임슬롯과 데이터가 1대1로.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면 그 데이터의 종류에 지정된 타임슬롯이 해당 데이터에 할당된다.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거. TS1에는 첫 번째 데이터, TS2에는 두 번째 데이터, TS3에는 세 번째 데이터. 이렇게 된대. 자, 근데 이 동기식의 특징이 뭐냐?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 그랬지. 왜냐면 데이터는 이 차량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대요. 자, 이 말은 뭐냐? 동기식 방식에서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것, 즉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타임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데이터가 안 나오지. 데이터는 차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해돼, 얘들아? 자, 그래서 한 대의 차가 딱 지나갈 때 타임슬롯 1, 2, 3까지 해가지고 데이터 1, 2, 3이 전송이 됐다. 1대1로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이 차가 데이터 1, 2, 3까지만 전송하고 이제 그냥 지나갔어 라고 했을 때 타임슬롯 4는 비어있을 수 있다 라는 말. 얘는 1대1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어. 차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결국 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는 타임슬롯, 그러니까 즉 비어있는 타임슬롯이죠. 이게 비어있는 타임슬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임슬롯이 일부 낭비된다. 그치? 타임슬롯,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는 타임슬롯이 있으면 얘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낭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효율성은 좀 높다 낮다. 동기식 방식이. 정확하긴 한데 효율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지. 왜냐면 1대1 방식이잖아. 이거는 TS1의 데이터 1, TS2의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1대1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정확하긴 한데 근데 타임슬롯이 낭비될 수 있어서 얘는 좀 효율성은 낮을 수도 있어요.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 봅시다. 자, 이 방식은 뭐냐?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때 타임슬롯을 비워두지 않고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타임슬롯이 할당된다라는 말. 예를 들어서 자, 차가 2대가 지나가는데 일단 첫 번째 차가 지나가면서 데이터 1, 2, 3까지 이렇게 전송을 했다. 근데 그러고 이 차는 지나갔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타임슬롯 4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비워놓는 게 아니고 이제 이때는 두 번째 차의 데이터를 받는 거야. 이 타임슬롯이. 두 번째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뒤에 문제에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대1 방식이 아니라고. 데이터랑 타임슬롯이랑. 그래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차 1에서 나온 데이터일 수도 있고 차 2에서 나온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차에서 나온 데이터인지 이 주소 필드를 포함을 시킨대요. 그렇게 해야지 알 수 있겠지. 안 그러면은 이상한 차에다가 요금 징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데이터를 똑바로 전송을 해야겠죠. 결국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타임슬롯이 낭비되진 않지만 그치? 비어있는 타임슬롯은 없으니까 낭비될 일은 없어. 근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쵸? 이 주소, 어떤 차에서 나왔는지 주소 필드를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뜬금없이 첫 번째 차는 그냥 여기까지만 전송하고 가버렸는데 두 번째 차에다가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되는 이 데이터를 첫 번째 차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차의 요금이 첫 번째 차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얘는 정확성이 조금 낮다. 비동기식 방식은.
이해돼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문제. 어쨌든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과 교통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거나 통신 규약이 바뀌기도 하는 등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요금 내고 통과하는 하이패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나도 방학 때 육지 가서 차 쓰려면은 하이패스 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16번부터 같이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16번 답은 몇 번? 16번에 그렇죠.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초록색으로 할게.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이용하면 차량이 달리는 중에 요금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맞죠? 2번.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데이터 전송이 무선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죠? 차량 단말기와 기지국 간에는 무선으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여기 나와 있지. 이것도 사실 여부 확인하는 문제 중에서는 선택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선택지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 자, 3번. 시분할 방식에서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죠? 타임슬롯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진대요. 근데 데이터는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 4번.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 단위들에 의해 구성된 집합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가 틀렸어, 여러분? 뭐가 틀렸어, 얘들아? 그렇죠.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집합체는 지금 프레임을 말하는 거지. 이 시간의 단위들에 의해서 구성된 요 집합체들, 얘네들은 프레임이라고. 이거는 프레임이고, 타임슬롯의 정의는 뭐였어? 타임슬롯이라는 거는 그냥 동일한 크기,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진 이 시간의 단위를 타임슬롯이라고 부른다. 5번.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마다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 프레임이 구성된다. 맞죠? 이것도? 이 비동기식 방식은 이제 타임슬롯을 비워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로부터 온 데이터인지 이 주소 필드를 포함을 시켜야지 어떤 차로부터 이 데이터가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같이 볼게요. 17번.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에 가 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자, 이 가는 여기는 지금 A 부분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16번이랑 17번 중에 둘 중에 뭘 먼저 풀어야 돼? 16번 먼저 풀어야 돼? 17번 먼저 풀어야 돼? 그렇지. 17번은 A 문단만 읽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17번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이 17번 문제는 사실은 이 A 문단의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같이 볼게요. 자, 차량 단말기와 이 차량이 요금소의 첫 번째 게이트, 여기가 첫 번째 게이트지. 이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를 할 때 제1기지국이랑 차량 단말기랑 1기지국 간의 통신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때 1기지국은 차량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무슨 데이터?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라고 했어. 자, 어쨌든 여기서 통신이 일어날 때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거의 동시에 어디로 보내?
지역요금소 ETC 서버로 이 요금징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지역요금소 ETC 서버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요금 정산센터 서버로 이걸 보낸다. 다시 이 요금징수 데이터는 다시 여기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잘 보이지? 좀 확대해줄까? 자, 그러면 이 도로공사 요금정산센터의 서버가 다시 무슨 데이터를 만들어내?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이걸 찾지. 요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금 얼마인지, 광주에서 목포까지 돈 얼마 내야 되는지 그 데이터를 보낸다고. 자, 이 데이터를 요금정산센터 서버에서 찾았다. 이렇게 찾아진 데이터는 다시 어디를 거쳐? 다시 얘가 여기 ETC 서버를 거칩니다. 지역요금소 서버를 거쳐서 두 번째 게이트에 설치된 제2기지국을 경유해서 차량 단말기로 전송이 된다. 자, 이 데이터는 다시 이 기지국을 거쳐가지고 다시 차량 단말기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광주에서 목포 톨게이트 통과할 때 얼마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하이패스 원리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지. 여기서 통신이 일어나면 요금징수 데이터가 여기로 전송이 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전송이 되고 그럼 이 서버에서 징수할 요금 데이터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요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이래. 이게 사실은 이 자동차가 통과하는 거의 한 5초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1번부터 같이 보자. 1번, 가에서 나로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자, 가는 차량 단말기, 나는 제1기지국, 맞죠? 여기랑 여기랑 통신하면서 요금징수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2번, 나에서 다로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치? 제1기지국에서 이거를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는 동시에 여기다가 전송을 한다고 했잖아. 2번도 맞는 말. 3번, 마에서 가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자, 마는 제2기지국이죠. 자, 이 요금정산센터의 서버에서 징수할 요금 데이터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로 보내. 그리고 이 기지국에서 다시 차량 단말기로 보낸다. 마에서 가로 보내는 거 맞는 말. 4번, 다에서 라로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이 된대. 자, 다는 뭐야? 그치, ETC 서버에서 요금징수 관련 데이터를 여기로 전송을 해. 그리고 다에서 마로, 자, 다시 다에서 제2기지국으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것도 맞죠? 자, 이 요금 징수 데이터 여기서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징수할 요금 데이터를 찾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다에서 마로 얘가 전송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자, 5번 볼게요. 라에서 다로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가 전송이 된대. 그치? 라에서 다로 이게 여기로 이제 전송이 되고 라에서 가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가 전송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지 지금. 라에서 가로가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요금 징수 데이터는. 얘는 가에서 라로 전송이 된다라고 해야겠지. 반대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18번 봅시다. 18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과 니은에 대해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A,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했어. 자, 동기식 방식이랑 비동기식 방식, 기억이랑 니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동기식 방식은 아까 전에 타임슬롯이 비어있는 타임슬롯이 있어. 그래서 동기식은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높아나자. 아까 효율적이진 못하다고 했죠. 낭비되는 타임슬롯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정확성은 어떻다는 거?
그렇죠. 오류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정확성은 높다. 자, 그러면은 근데 A는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했어. 자, 비동기식은 반대죠. 비동기식은 비어있는 타임슬롯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아. 다만 비어있는 타임슬롯이 없어.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느 차로부터 온지 잘못 잡아낼 수도 있단 말이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에 맞게 한번 찾아봅시다. 띠리리는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지. 4번이랑 5번 중에서 고르면 되죠. 자, 근데 데이터 처리 과정의 효율성은 동기식이 상대적으로 어때? 효율성은 동기식이 조금 낮고 비동기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 자, 19번 볼게요. 19번. 보기는 땡땡 요금소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설정된 내용이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이 하이패스가 아까 전에 뭐 데이터, 타임슬롯,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왔지. 근데 글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보기를 보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같이 볼게요. 땡땡 요금소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으로만 운영하는 하나의 차로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이 톨게이트에 없나 봐. 그래가지고 하이패스만 운영을 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대. 근데 여기 1번 차랑 2번 차가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순서대로 연속해서 지나갑니다. 이때 데이터 전송 유무가 나오고 뭐 통신 규약에 따라 데이터 종류가 이 데이터들이 1, 2, 3, 4번이 각각 이런 정보들을 전달을 한대. 그리고 유인 경우는 요거랑 일치하는 경우, 무인 경우는 이렇지 않은 경우를 말을 해. 타임슬롯의 흐름은 TS 1, 2, 3, 4가 있어. 자, 시간에 따라서 지금 TS 1부터 TS 8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1번 차랑 2번 차 둘 다 지금 데이터를 4개씩 전송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1번 차의 타임슬롯은 1번 차의 프레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자, 1번 차는 TS1, TS2, TS3, TS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번 차는 TS5, TS6, TS7, TS8 이 시간대 1번 차는 TS 1, 2, 3, 4 시간대에 지금 지나간 거고 2번 차는 그 다음 1번 차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나간 거죠. TS 5, 6, 7, 8에 지나간 거다. 자, 근데 1번 차량은 무슨 방식? 1번 차량은 지금 동기식 방식이네요. 그러면 1번 차는 타임슬롯이랑 데이터랑 1대1로 대응이 되겠죠. 데이터 종류는 이렇게 있지. 자, 얘네들이 각각 1대1로 된다. 그러면은 봤을 때 1번 차의 TS1에 해당하는 데이터 1, 그 다음에 근데 1번 차는 지금 데이터 1은 U, 데이터 2는 지금 무잖아. 그러면 TS2에 해당 TS2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임슬롯은 비어있어 데이터가 전송이 돼. 두 번째 타임슬롯 비어있다 전송된다. 둘 중에 뭐예요? 비어있는 거지. 왜냐? 1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없어, 이게.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타임슬롯. 세 번째 타임슬롯. 새는 데이터 3, 데이터 4.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차가 지나갔어도 이 데이터는 1번 차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송이 안 된다는 거. 여기는 비어있음. 그러니까 1번 차는 후불 카드가 아니라 이제 선불 카드인가 보지? 약간 교통카드처럼. 자, 2번 볼게요. 2번 차는 일단은 TS 5, 6, 7, 8인데 2번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동기식인 걸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1, 2, 3은 있는데 데이터 4가 없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있는 얘들은 당연히 이렇게 전송이 되겠지? 타임슬롯으로.
자, 근데 이번 차량은 비동기식이라고 했죠. 자, 비동기식 시분할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타임슬롯을 비워둔다, 비워두지 않는다. 동기식과 다르게 비동기식 방식은 타임슬롯을 비워놓지 않아요. 자, 근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 데이터가 없지. 그럼 이거 전송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TS8은 비워져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이터가 전송이 될까? 그렇지. 이 TS8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에 다른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다른 3번 차가 지나간다면. 여기는 비워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미안하다. 데이터 5, 6, 7, 8이 아니라 2번 차의 데이터 1, 2번 차의 데이터 2, 2번 차의 데이터 3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TS8은 비워져 있지 않고 다른 차에 다른 데이터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1번 차 같은 경우는 동기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을 거야. 됐죠? 2번 차는 뭐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가 보지? 요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닌가 봐.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선택지 내용 같이 한번 봅시다. TS2는 비워지는 타임슬롯으로 2는 1번 차량이 후불 카드를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겠군. 맞죠? 타임슬롯 비어있죠, 지금? TS3과 TS7은 모두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슬롯이겠군. 그치? TS3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1번 차의 데이터 3번, TS7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2번 차의 데이터 3번,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 맞는 말이죠. 3번, TS4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라는 데이터가 담겨있고 TS8에는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데이터가 담겨있겠군. 이거 딱 보면은 왠지 맞는 말 같아. 왜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TS1, 2, 3, 4에는 1번 차의 데이터 1, 2, 3, 4, 2번 차, 5, 6, 7, 8에는 2번 차의 데이터 1, 2, 3,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번 차가 비동기식이라는 거를 잘 봐야 되지. 일단 TS4 같은 경우에는 1번 차의 데이터 4, 1번 차가 요금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담고 있는 거 여기까진 맞아. 근데 TS8에는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다고? TS8에는 무슨 데이터? 다른 차에 그냥 다른 데이터가 담겨 있다. TS8에 이 2번 차의 데이터가 TS8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2번 차에는 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 말이 틀린 거. 4번. TS1을 통해서는 1번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했는지를, TS7을 통해서는 2번 차량의 차량 소유주와 카드 소지자가 일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군. 맞죠? TS1에는 1번 차의 데이터 1번, TS7에는 2번 차의 데이터 3번이니까. 5번. TS5에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는 것, 그쵸? TS5에는 2번 차의 데이터 1이니까. TS6에는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맞죠? 자, 1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 이거는 타임슬롯이랑 데이터가 동기식과 비동기식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9번 이해돼요? 자,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학교 와서 물어봐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 2분 남았다. 20번 우리 스피드하게 풉시다. 20번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A 보자. A.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을 시분할 방식의 종류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의 나누다는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의 나누다는 일종의 뭐 분류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분류하는 의미랑 가장 유사한 것은 답은 3번. 그치? 학생들을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요게 분류하다랑 가장 가까운 의미이겠죠? 2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자,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우리 출석 체크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아, 이게 출석 체크가 왜 이렇게 되지? 출석 체크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일단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오류 있으면은, 그냥, 오류 있으면은 오늘은 출석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